암 예방 관리 이래가지고 여기서 드리면 네. 네. 요 포인터 보이시죠? 네. 말씀드릴 순서는 발생 기전, 암 발생 기전이 생물학적으로 어떤가. 그 다음에, 아이고, 그 컴퓨터가, 뭐야? 감염률, 발생률, 생존율 형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 암 관리의 단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건데, 우리나라 연령별 5대 사망원의 사망률입니다. 1위가 뭐죠? 연령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에서 9세 악성신생물, 여기 이제 젊은 층은 2위가 악성신생물, 40대부터는 1위가 다 악성신생물. 그래서 사망원 1위는 전체적으로 네, 암이에요. 암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하지요. 정상적으로 세포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도 하고,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기도 하고, 세포 수의 균형을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 수가 총 몇 개일까요? 네, 37조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서 제일 많은 게 적혈구, 뭐 한 27조 개, 20조 개 뭐에서 그 정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걔들이 계속 생겼다가 이제 쓸모 없어지면 죽고 피부에 각질 생각하시죠. 이렇게 각질이 새로 생성됐다가 자꾸 없어지고 죽고 해서 각질 제거를 뭐 한 21일 주기로 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포가 항상 일정 수준의 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원인으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치료를 받아서 회복해서 정상적인 세포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얌전하게 죽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해서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암, 캔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피부 각질세포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분열을 하고 만약에 세포가 이렇게 손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포 자살, 에이파토시스라고 하죠. 이런 기전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이렇게 이동해서 표피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포가 죽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암세포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 얘는 그 세포 자살 에이파토시스로 가는 기전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진 거죠. 이걸 우리가 임상적으로 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동양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다, 그죠? 동양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사전적으로는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적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잉 성장했다. 이거는 개체에 대해서, 개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의의가 없다. 이롭지 않다. 그렇겠죠? 그리고 정상 조직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파괴적인 거지. 우리가 네오플라지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오가 뉴고, 플라지아가 그로스 해가지고 신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네오플라지아, 종양이에요. 습관적으로는 종양에 해당하는 영어로 튜머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종양, 악성종양은 뭐가 다른가 볼게요. 양성종양은 비교적 서서히 성장하고 신체 여러 부위의 확산이나 전이를 안 해요. 그리고 곧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제거하면 치유를 할 수 있는 종양을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양성종양은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그러면 초래하는 양성종양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양성종양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까요? 네. 만약에 뇌에 생겼는데, 뇌의 연수 이런 거에 우리가 수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위에, 양성종양이 생겼다. 그럼 이게 조직을 압박을 하거나 이러면은, 네, 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부위가 중요한데요. 그럼 악성종양은 악성종양의 특징이 빠른 성장, 그리고 치명성.
있는 거예요. 침륜이 뭐냐? 파고들거나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또 각 체 부위에 확산되는 거, 그리고 전이 되는 거. 전이는 뭐죠? 원래 장소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걸 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침륜성, 전이 이런 것들이 특징. 이렇게 되면 생명에 위협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동양은 인접한 조직을 침범하고 혈관으로 들어가 화장기를 전이하는 공격을 있어요. 그래서 암은 악성 종양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양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지 않죠. 자, 그러면 발생 기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그 줌으로 접속하신 학생들도 소리 다 잘 들리나요? 작으면 작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소리 잘 들리지요? 네. 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분화, 그리고 프로그램된 에파토시스의 과정을 밟거나 성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과정 엄격하게 조절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암세포는 세포의 유전자 중 일부에 이상이 발생해서 이때 유전자 산물인 단백질의 특성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로 세포 성장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포 성장 조절의 이상이 유전자의 변이를 동반하기 때문에 암은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유전자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연구된 걸로는 암 발생 단계를 또 이제 멀티 스텝 칼시노제네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얘기를 합니다. 암 유발 개시 단계, 이니시에이션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프로모션, 촉진 단계, 세 번째는 프로그레션, 암 진행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개시 단계는 어떤 세포 하나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어떤 게 손상을 주느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발암물질 손상을 주는 거예요. 좀 더우시죠? 저도 더운데 에어컨 조금 더 온도 낮출 수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 호르몬, 또 방사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이 타겟셀에 손상을 주면 유전적으로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면 분화와 증식에 이상이 생기면서 암세포가 되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개시 단계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촉진 단계는 네, 암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이 분열 속도가 완전 우리 악성암이랑은 다르게 원래 조직 위의 점막이다. 그러면 위 점막이 원래 분화하는 속도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게 증식을 하다가 이제 프로그레션 단계가 되면 속도가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더해지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덩어리가 막 생겨서 악성의 임상적 질병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침륜하고 전이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세 단계로 다시 설명을 한번 같이 볼게요. 멀티 스텝 칼시노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단계는 개시 단계에서 바라건이 DNA를 공격해서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비가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거꾸로 돌이킬 수 없는 DNA가 손상된 거는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촉진 단계, 프로모션 단계. 이 아까 앞에 첫 번째 개시 단계만으로는 암이 발생 안 해요. 그리고 암 발생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물질이 막 발견이 됐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게 발견된 게 지금 67년 이래가지고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의 어떤 이런 생리학적 기전을 지금 아는 게 그렇게 연구는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촉진 단계 어떤 단계였죠? 암세포가 막 유사분열 속도로 증식하는 단계를 얘기를 했죠. 이때 이제 해서 덩어리까지 생기는 거예요. 점종약까지. 이때는 초기에는 가였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단계.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악성으로 진행을 더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단계는 진행 단계에서 양성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전환해서 악성 종양의 특성이 증대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암 유전자 그리고 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점차 증가하고 염색체 이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니시에이션 처음에 개시 단계는 여러 가지 개시 인자 발암 물질들이 DNA를 손상시키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게 여러 개로 이제 분화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모션 증식 단계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요 노란 화살표를 보시면 촉진 인자라고 해가지고 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 호르몬 같은 것들이 얘들을 좀 더 증식을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촉진해서 그 다음 단계가 프로그레션, 진행 단계인데 이때가 양성에서 악성으로 변해서 악성의 특징을 띠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악성의 특징이 신생혈관 형성, 암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포 주변에 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혈관을 만들면 또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길까요? 얘들 혈관 타고 다른 데로 전이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침투라고 하기도 하고 침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표피의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침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이, 혈관을 타고 가는 거를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DNA 손상이 되는 요 개시 단계는 가역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비가역적이라고 했습니다. 비가역적이라고 했죠. 요거 손상은 이제 최대한 이런 발암 원인을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손상이 되면 그 세포가 생기는데 그게 증식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어요. 촉진 단계에서. 그래서 이때는 비가역적이지 않고 가역적이라고 아까 여기 적어놨었죠. 그래서 여기에 별표를 10개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맞다 보니. 그래서 그 대장암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장암 요 떼가지고 보면 요쪽이 이제 대장 안쪽이에요. 똥 지나가는 쪽. 여기 이제 그 표피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레벨에서 유전자들이 그 작용을 합니다. 맨 처음에 저기 APC라는 튜머 서프레서 진, 그러니까 튜머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로스가 거예요.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하나 생겼다. 그럼 이 애들이 막 성장을 해서 이런 양성 종양 폴립 같은 걸로 성장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요 단계가 프로그레션 겠네요. 여기서는 또 라스 온코진이라는 유전자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튜머 서프레이션진이라는 DCC라는 게 또 로스가 돼요. 그러면서 양성의 폴립이 이제 큰 아데노마, 비나인 폴립, 맹독 크기는 큰 건데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악성으로 갈 때는 연구된 바에 따르면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는 P53이라는 진이랑 또 여러 가지 뮤테이션들이 작용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악성으로 말리그먼트 튜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역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식습관을 굉장히 좋게 고기, 한국 이런 거 덜 먹고 섬유질이나 그 파이토케미컬이 많은 그런 야채를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방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고기 검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나 요 단계 때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해서 이런 폴립들을 발견해서 제거를 하면 이렇게 암으로 안 가겠죠. 그래서 요때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리학적인 기전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영어가 쭉 적혀 있는데요. 이게 미국 의사 국가고시를 치기 위한 문제집에 정리를 다 해놓은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적혀 있어가지고 뭐 되게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칼시노제네시스에서 캔서는 스테바이즈 어큐뮬레이션 혹은 뮤테이션에서 아까 뭐 뮤테이션이 여러 개 유전자가 이 단계에는 뭐 있었고 이 단계는 뭐 있었고 이 단계는 뭐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대장하면서 보셨죠. 그것처럼
여러 단계로 어큐뮬레이션 돼서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캔서가 일어난다. 그리고 프리디스포징 팩터,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나이 이런 것들이 시너지스틱한 이펙트,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네, 이니시에이션 기, 그다음에 프로모션 기, 프로그레션 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니시에이션 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케미칼한 요인으로 그 PAH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해가지고 우리 다환 방향성 탄화수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고기 탄 거 잘라내는 거를 할때 그 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요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 B1 이거 공피 종류예요. 그 다음에 벤지딘 이런 뭐 산업 이제에서 그 오는 그런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케미칼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마이크로바이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걸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종류가 있는데요. HPV 뭐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그 인류 쪽 사람 인류종 바이러스 HPV 요게 무슨 암을 일으키나요? 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고 네, 구강암 이런 것까지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EBV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서 버키츠 림포마라는 거를 혈액암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B와 헤파타이티스 C 간염 바이러스. 우리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30년, 40년 되면 간암으로 발전해요. 이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간암 발생의 위험 인자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진 거여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H 파이로리, 위염을 일으키는 H 파이로리, 헬리코박터 윌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거를 관리해 준다고 하는 건데, 요거 감염되면 또 위암에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지컬한 벡터, 물리적인 벡터로는 UV, 아외, 요거 많이 세면 뭐가 일어나죠? 피부암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자극을 줘서 DNA에 뮤테이션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하나 생겼다. 그 다음에 그 세포가 암세포가 증식하는 걸 우리가 무슨 이라 그랬죠? 프로모션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리버시블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시블하다. 네, 여기도 동글뱅이 한번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로그레션 단계로 가면 악성으로 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캔서 셀의 특징이 있는데요. 셀프 서피션시. 뭘 안 도와줘도 지 혼자 계속 증식 잘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어 그로스 서프레서. 그 성장 못하게, 막 생식 못하게 하는 그로스 서프레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고마 무시해버려요. 면역 체계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막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팝토시스라는 그 시스템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모탈리티, 안 죽는다 말이죠.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대사에 어떤 변형이 와서 막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막 굶어도 잘 살고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안지오제네시스, 혈관을 계속 형성해가지고 네,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증식을 해요. 그리고 인베이저, 침륜하고 메타스타시스, 전이한다. 네. 그 다음에 이뮨 시스템을 이베이저, 도망간다. 이뮨 시스템이 암세포가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그 치료제 이런 것도 요즘 막 쓰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막 도망가게 막 피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질이 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한다. 다시 자,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이런 여러 가지 발암 물질로 해서 DNA가 손상되는 거는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기에서는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건강한 생활을 하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도 이게 성장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상태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랑 국민암센터에서 국민암 예방 수칙을 10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보면 9가지는 예방, 1차 예방,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암 조기 검진을 받아라는 건데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담배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라. 반자구경도 암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그리고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타듯이 먹지 마라. 네 번째,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식을 피하라. 한 잔, 두 잔, 세 잔 먹을 때마다 암의 발생률을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우리 뭐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는 심혈관 질환,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데는 연구 결과가 한 두 잔까지는 괜찮다라고 나오는데 암에 국한해서 연구를 해보면 한 잔도 암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예방 수칙에는 한 잔의 술이라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라는 거, 또 건강체중 유지하라, 또 비형간염 자궁경부와 예방접종받아라. 아까 비형간염, C형간염이 그 암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 받고 자궁경부암도 HPV, 그 바이러스 그 감염 예방한 예방접종 받아라 그 말이고,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이건 어떤 암에 관련된 건가요? 이 자궁경부암 맞아. 그래서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것도 이제 그 간염 바이러스처럼 몇십 년 후에는 자궁경부암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성생활을 해요. 뭐야라고 말이에요. 콘돔 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을 지켜라. 그 다음에 10번째가 말씀드린 조기 검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는 아까 요 단계에서 이제 요로 프로그레션 단계로 안 가기 위한 보건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기 검진도 이제 여기서 양성종양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발견하기 위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암 사망률, 발생률 이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암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떤 암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사망 원인 통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통계청.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다. 내가 직접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통계청으로 들어가시면 사망 원인 통계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냥 구글에 치시면 돼요. 사망 원인 통계 하면은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1983년에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계속 1위는 악성 신생률인데 2023년 거가 제일 최신 거거든요. 보통 한 9월쯤 되면 그 전에 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9월쯤에 발표해요. 그래서 24년 통계는 올 9월쯤에 거예요. 아직 9월이 안 돼서 23년 거를 보여드리는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0만 명당 166명이 암으로 죽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위, 3위는 뭐죠? 그 다음에 심장질환, 폐렴,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3대 사이는 우리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전체 4인의 42% 죽을 때는 거의 반 정도가 암 아니면 심장 아니면 뇌혈관 질환으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 여자로 나눠가지고 사망하는 순위를 보면요. 암이 1인 거는 똑같은데 남자가 암으로 훨씬 많이 죽어요. 발생도 남자가 많이 하고 죽는 것도 남자가 암으로 훨씬 많이 죽거든요. 남자의 악성 신생률 사망률이 여자보다 1.6배 더 높다. 요 사망 원인 순위 10위 더 밑에까지 한번 보여준 그런 그림인데요. 최근 10년간 거 보면 악성 신생률 사망 증가하고 있죠. 암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코로나예요.
그 다음에 순인데,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 같으세요? 알츠하이머가 보이시죠? 알츠하이머가 엄청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 중에 어떤 암이 있는지 보실게요. 전체로 봤을 때는 10만 명당 제일 많이 주는 게 폐암,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 요 순인데요.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남자는 폐암, 간암, 대장암 요 순이고요. 여자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남자, 여자가 조금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사망률 성비에서 여자 대비 남자가 많이 죽는 암이 어떤 거냐 보면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1위가 식도암이에요. 식도암이 여자 대비 남자가 7.6배가 죽어요. 그 다음에 높은 게 폐암, 그 다음에 간암인데 이 세 가지 암의 공통점이 뭘 것 같으세요? 남자가 왜 더 많이 죽을까요? 아, 술이에요. 술, 담배. 특히 식도암 같은 경우는 술이랑 담배가 이 암 발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남자가 네, 식도암이 여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남자가 여자만큼 그냥 여자랑 비슷하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한다면 이 B가 7.6보다는 확 낮아지겠죠. 거의 비슷해졌죠. 술이랑 담배를 많이 하는 게 사망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별로 사망률 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쭉 증가하고 있는 게 폐암, 대장암, 췌장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폐암 다음에 많은 게 간암, 그 다음에 대장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암은 막 증가하거나 이런 추세는 아닌데 신기하게 췌장암, 대장암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사망률이 높구나 이런 거를 보면 10대 때, 20대 때는 백혈병이나 뇌암으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을 죽일 때 암 동료를 뭘로 하죠? 백혈병, 뇌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백혈병 많이 했어요. 송혜교, 가을공화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근데 요즘은 백혈병이 종용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와가지고 생존율, 5년 생존율 평균이 70% 이상. 그래서 요즘은 소개가 백혈병 그래도 안 죽어. 그래서 뇌암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그리고 그다음에 30대는 위암 백혈병 이런 걸 먹고 40대 때는 유방암 간암으로 먹고 50대, 60대 가면서 폐암 간암으로 죽게. 아, 이렇게 다 사망률 보셨고요. 이제는 발생을 볼게요. 발생률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도출을 하냐면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산출을 해서 매년 12월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암 발생률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국가암등록공개 아니면 암 발생률 이렇게 치면 그 사이트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암 발생자 수가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10만 명당 조 발생률을 살펴보면 아까 사망은 암으로 죽는 게 10만 명당 한 160명쯤 됐거든요. 발생은 10만 명당 한 550명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연도별로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암 발생자 수 추이를 보면 증가를 하는 게 느껴지시죠? 네. 99년 대비 2022년 2.8배 증가를 했어요. 요 까만 거, 진한 걸로 돼 있는 게 지금 요 갑상선암 발생자 지금 의미하거든요.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100%이기 때문에 다 안 죽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이렇게 봐도, 그 발생을 봐도 하여튼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증가를 할까요? 네, 연령이 고령화되니까 증가를 하는데 아까 그 암 발생의 기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DNA가 손상이 되고 그게 복제가 잘못되면서 계속 카피 오류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복합피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노화로 인한 만성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암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연령이 예전 그러니까 1999년이랑 구조가 똑같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비율, 70대 이상 비율, 80대 이상 비율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발생률이 어떠냐? 그거를 구한 게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령의 영향을 빼고 발생률을 산출을 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막 무한정 증가하지 않는 것 같죠? 지금 한번 꺾였어요. 어디 꺾였냐면 요게 한 2011년 정도 이후로 한번 이렇게 꺾인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희 업계에서는 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오, 암 발생률이 줄어들 수도 있다. 네,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었구만. 그래서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예방 사업, 그다음에 검진 사업 이런 거를 하니까 내가 볼 수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체감을 한 거죠. 그래서 꺾일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좀 확대를 봤죠. 이때 언제입니까? 20년, 21년인데 그때 코로나 시기.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데 병원을 못 가니까 진단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걸렸던 사람이 그 다음 해에 가서 암이 많이 증가한 거죠. 보이는 그런 현상을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이 오니까 또 박수를 3초만 칠게요. 시작! 암 발생 순위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갑상선암,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항상 남녀를 갈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남자는 폐, 전립선, 대장 이런 순으로 많이 생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제일 많이 생기고, 유방 제일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갑상선, 대장 이 순으로 생기게 됩니다. 암종별로 또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1999년부터 쭉 이렇게 우리나라 7대 암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증가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갑상선, 그 다음에 유방, 전립선 이런 게 소위 선진국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상선 이거 외우기 이때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검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검진을 엄청 많이 해서 이게 암세포가 이제 노화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50, 60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검사하면 암세포가 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양성 그 다음에 악성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런 차이인데 그래서 이렇게 끌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렇게 막 선제적으로 검진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니 해서 검진 때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덜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전립선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위암, 대장암, 간암 이거는 발생률 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다. 네.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을 했을 때 암 발생 확률이 남자가 기대 수명이 79.9세라고 해요. 5명 중에 2명은 암이 발생하고 여자는 3명 중에 여자는 기대 수명이 85.6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암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그러니까 진짜 노화로 인한 질병이다라는 말이 좀 와닿으시죠. 그래서 생기는데 이거를 잘 치료하고 잘 살 거냐, 아니면 이게 죽음까지 갈 거냐, 아니면 거의 죽기 전에 발견해서 빨리 죽을 거냐, 요거를 관리를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죽기는 다 죽잖아요, 그죠? 안 죽을 수는 없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해서 별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게 이제 그 개인으로서도 사회로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해서 생애 가장 마지막에 죽게 하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의 암 발생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이냐 보면 OECD 평균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OECD 평균보다는 발생률이 낮아요. 이 나라가 암 발생률이 평균보다 낮다. 그다음에 성별로 주요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비교하는 국가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이런데요. 국가별로 많이 생기는 암종이 굉장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요 위가 그죠? 위 보시면 한국이랑 일본은 굉장히 발생률이 높다 그죠? 영국이랑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식습관이나 이런 문화적 요소가 분명히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한국, 일본이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전립선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이 훨씬 높아요. 엄청 흔한 암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리고 암을 보면 남자에서 한국의 간암 발생이 영국이나 미국, 심지어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요. 우리가 기억나면 고균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 술도 엄청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보이는 게 갑상선이다. 그죠? 갑상선암 발생이 우리나라가 엄청 높고요. 그다음에 위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일본이 영국이랑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유방암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영국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식생활, 그 다음에 유전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율은 어떠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전체 5년 상대 생존율 추이가 93에서 95년에 비해서 지금 제일 최근이 18에서 22년인데요. 한 18.7%가 높았어요. 그래서 전체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2.9%. 굉장히 높죠. 근데 갑상선 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빼고 다시 산출을 해봤어요. 산출을 했더니 그래도 68.7%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높나요? 낮나요? 높아요? 네. 암종별로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년 상대 생존율이 지금 100.1%, 100.2% 이래요. 이 100%를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상대 생존율의 개념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질병이, 그러니까 암이 없는 사람의 기대 생존율분의 암이 있는 사람의 관찰 생존율. 그래서 갑상선 암의 생존율 100% 넘는 것은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걸린 사람이 한번 암 진단 받고 나니까 건강관리 더 빡시게 하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챙겨 먹고 이러니까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의 다른 일반 인구보다 더 오래 살아요. 예? 반면에 낮은 게 어떤 것 같아요? 간, 폐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부담이 굉장히 낮은데 폐암이 우리 옛날에는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하고 막 울고불고 진단 받은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시면 이렇게 거의 40% 넘었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료 방법이랑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아마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제일 낮은 건 어떤 걸까요? 이게 제일 최근 통계가 안 나와서 그 전전 연도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췌장이랑 담낭, 담도암이 생존율이 낮아요. 췌장암 보시면 최근 거도 10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생존율이. 췌장암은 아직까지 좀 어렵다. 이게 발견하기도 어렵고 진행도 빠르고 딱히 막 수술 방법도 이렇게 폐암처럼 뭐 면역 치료나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게 좀 적어가지고 힘든 암이다. 감난 정도가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방암 같은 거는 어때? 유방암 여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고 40대, 50대 여성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암이거든요. 유방암 걸리면 생존율이 90%에 육박한다. 치료만 잘 받으면 네,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생존율을 보니까 더욱더 이것이 만성 질환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시나요?
자, 요 주요 암종 5년 생존율도 국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암종별로 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생존율이. 그래서 위암이 걸렸다.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이거는 바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발생도 많고, 그다음에 치료도 수술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위암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사는 게 최고다. 보시면 되고, 대장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생존율 1위고요. 폐도 3위, 자궁경부도 3위 해가지고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존율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어떤 암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이 지역 암센터라는 거는 어디서 불러온 것인가?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암 관리를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생물학적인 단계별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단계를 제가 적어봤는데, 처음에 1차 예방에서 그러니까 암 세포가 딱 생기기 전에 그때 예방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흡연 안 하고, 그다음에 식이 건강한 거 먹고, 신체 활동 잘하고, 바이러스 노출 관리하고, 음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조기 발견이겠죠. 만약에 암세포가 생겨서 양성종양으로 됐다. 그러면 그때 빨리 프로모션 단계에 발견을 하는 게 조기 발견이 되겠습니다. 자, 암 검진, 그 다음에 암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암이 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악성 종양이 생겼단 말이죠. 프로그레션 단계까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을 어쨌든 빨리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적어놨는데 암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암 병기를 잘 설정하고 환자와 치료 방향을 잘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또 암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항암화학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뿐만이 아니라 증상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정신사회적인 까지 하는 거가 치료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치료를 잘 마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생존자 관리가 있습니다. 추적 관찰을 하고 우리가 보통 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서 5년 동안 괜찮으면 이제 좀 다시 이제 재발할 확률은 적다 해서 5년 생존율로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암이 한번 발생한 사람은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할 또 확률이 높아요. 그걸 2차 암이라고 하는데 2차 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 암 환자는 검진을 또 계속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 치료 후에 후유증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죠. 피로하고 움직임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해야 되고 암 재활,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을 잘해서 잘 이렇게 끝까지 잘 살 수 있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암 생존자 관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피치 못하게 말기암이 됐다. 그러면 말기암 관리를 완화의료나 호스피스 이런 걸 통해서 또 단계별로 관리를 다 들어가도록 하는 거를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차 예방은 암 예방이나 교육, 그다음 2차 예방은 암 검진 잘하고 3차 예방은 병이 딱 생겼을 때 진단 치료를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완화의료 호스피스까지 잘 연계해 주는 것이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암센터에서 암 관리 사업 부분, 진료 부분, 그다음에 또 연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지역 암센터는 어디서 날아온 개념이냐? 우리가 암 사망률이 암 사망 원인 1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책을 세웠는데 언제부터 세웠냐면 1996년부터 암정복 10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세운 계획이 암이 처음이에요. 이제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10내열간 계획해가지고 보고 생겼는데, 그 전에는 암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그래서 1기, 2기 10년씩 하다가 3차 2016년부터는 10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3차 거 말고 다음 장에 4차 거 한번 보시면 WHO가 제시한 암정책 4대 기본 요소인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완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세우는데
보시면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 검진 보도와 암 치료된 내시라 균등 암 관리 검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랑 아까 한 이거랑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이거는 이제 좀 잘해가지고 더 발전된 거고 그 전에 2016년에서 2020년 거를 보시면 그 단계별로 돼 있어요. 감시와 예방. 그러니까 생기는 게 어느 암종이 많이 생기고 어느 집단에서 많이 생기고 이런 거를 잘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기 검진. 그래서 그 조기 검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폐암 검진 체계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진단, 치료 및 생존자를 지원하겠다. 완화 의료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하겠다.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표가 암 발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OECD 통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OECD보다 발생률이 평균보다 낮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노력을 해가지고 낮게 된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좀 목표를 바꾼 거죠. 이제 예방 가능한 암 발생을 더 감소시키겠다. 그 다음에 암 치료와 돌봄 격차. 이게 지역적으로도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별로도 격차가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나라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2025년 지금 올해는 다시 또 다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 밑으로 해서 지역암센터를 저기 지금 열 몇 개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충북 경북대학교 병원이 지역암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이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만 하죠? 진단 치료의 역할만 하잖아요. 그거 말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암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이제 이 서포터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확산을 시킬 것일까 그런 걸 고민하는 거를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에서 하고 있다. 노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을 향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암 단계, 생물학적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모션기까지는 리버시블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게 1차 예방에 9개랑 2차 예방이 암 조기 검진 1개 해가지고 이때 잘 관리를 하면 악성 암으로 안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차 예방이라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암세포가 안 생기게 그다음에 암세포가 암덩어리를 발전 못하게 하는 거를 1차 예방이라고 하고 주요 암종별 위험 요인을 우리 저기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위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H. 파이로리, 흡연 이런 거고 대장암은 뭐 간암은 지금 헤파타이티스 B, 헤파타이티스 C 이렇게 있는데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1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 어디선가 스쳐 지나가지 들어가 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거가 얼마나 많냐 그런 게 이게 더 많이 일으킨다 이런 게 아니고 일으키는 증거가 세고 셌다. 뭐 저기 실험실에서도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도 있고 임상 실험을 했을 때도 있고 이거 다 아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급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급이라는 거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밑에는 이제 증거가 조금 있는데 아리까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확실하게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암종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뭐였죠? 작은 덩어리일 때 빨리 조기 발견하는 게 2차 예방인데 우리 국가암 검진을 6대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뒤에 우리 강주미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거 설명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거라서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로 검진 주기가 다 달라서 이걸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냐 나라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은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하시면 보험공단에서 5대암 검사, 6대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왜 5대암이라 해놨냐?
육대암의 폐암이 최근에 포함이 됐는데 이거는 기준 이거를 받기가 약간 좀 빡세요. 굉장히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누구냐? 그 밑에 적어놨는데요.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이 사람이 30감년이 뭐냐? 감년이라는 게 하루 평균 3배 소비량 가 곱하기 몇 년이냐? 년. 이걸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값씩 피우는데 30년 피웠다고 30감년. 하루 한 값이 30년 피우는 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피워야 이 폐암 검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덩어리일 때 조기 검진으로 일찍 발견하면 쉽게 완치될 수가 있다. 이 증거를 몇 개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위암 공도한 이행 수범이 아까 거기 위암은 보시면 거기 40세 이상의 남녀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부안을 이행하는 비율이 한 77%. 그러니까 주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수검률이 오르니까 병기가 낮은 병기일 때 발견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위암 수술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 배가 아파서 소화가 안 돼서 왔다 이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건강검진상에서 발견하여 전원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증상 없이 보통 다 검진으로 이렇게 하면 생존율이 우리나라 세계 1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대장암, 유방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망 국제 비교도 보면 우리나라가 발생 대비 사망비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조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거랑 암 발생률 보면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암 검진 등 국가암발위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예방인데요. 3차 예방이라는 거는 일단 병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걸 관리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서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 이런 것이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라는 게 암 진단 후 완치 목적의 주요 치료가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건강관리, 2차 암, 동반질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 교통 어떤 게 있을까요? 진료비 부담도 있을 거고 대인관계, 직업 상실이 많고 짧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우울, 불안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암 환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암 정보나 암 관리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우리 여기 칠곡 경북대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기 암 관리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호스피스 완화를 주는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PDF로 돼 있어서 그런데 사이트 맨 구글에 호스피스 완화의로 치면 전국에 주로 이렇게 있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대구 경북에는 몇 개나 있는가 찾으면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하여튼 기준으로 한 10개쯤 되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하나 하면 각 어디에 있고 병상이 몇 개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여러분들이 서포터즈로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아직까지 한 23%, 25%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돼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죽는 사람 수, 암으로 죽는 사람 수분의 신규 완화의료 명동의 신규 입원 환자 수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지막에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민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9개가 1차 예방에 관한 것이었고 2차 예방 암 조기 검진 관련된 게 1개였다. 이것이 우리가
요 시기에 리버십을 하기 때문에 다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세세한 강론으로 들어간 정확한 암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되는? 요즘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말 하실 때 소장님이 이 너무 정보가 넘쳐나니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국가적으로 검증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방과 검진 부분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볼까요? 국가암정보센터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거를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요즘 다문화가 많으니까 언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암 예방과 검진에서 내가 국가암 검진 사업이 궁금하다. 그러면 가서 여기서 정확한 정보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랑 똑같거든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암 예방에서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예방하란 말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교육을 한다거나 교육자를 만든다거나 할 때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씩만 변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계, 이것도 여기 생존율,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에서 다 있고 국가 통계 포털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암종별로 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간암, 위암에서 간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간암이란 무엇이고 위험 요인은 뭐고 치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브로셔 같은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책, 그 다음에 이 교육 리플릿, 이미지, 동영상, 영상 뭐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굉장히 업데이트도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까리한 거 있다, 나 잘 모르겠는 거 있다, 그러면 팩트 체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제한을 하시면 돼요. 저기 가다실 부가 접종 간격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물으면 이제 네, 얘기를 해줘요. 답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실 수 있다. 시를 하면 다 했는데 오늘 한 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암 발생 기전이 세 단계가 있었다, 그죠? 이니시에이션기, 프로그레이션기, 프로모션기, 프로그레이션기가 있었어. 저 두 번째 단계에서 암세포가 막 증가 안 하도록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리버십을 하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암 사망 원인 순위 뭐 1, 2, 3이 있었는 거 여러 가지 있었다. 그 다음에 발생률, 생존율, 발생률이 그냥 발생률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는데 이런 표준화 했을 때 발생률은 2011년, 12년쯤 한번 꺾였다. 우리가 예방을 사업 열심히 하면 꺾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암 관리의 단계가 예방, 조기 발견, 진단, 치료, 생존자 관리, 말기암 관리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암 예방 수치 보건복지부랑 국립암센터에서 얘기하는 10가지를 말씀드렸다.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한 암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된다? 국가암정보센터. 거기서 얻으면 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미가 이렇게 되게 있는 게 아닌데 초롱초롱하게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소가 있어요. 대구 경북에는 저희가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이 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핵심만 얘기하면은 돈으로 사실 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에 의학 보건 관련해가지고 지역암센터가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암센터가 지금 저희 병원에 여기 자당 1동의 요 건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암 환자들도 치료를 잘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다른 치료 관련해서 장비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료 장비를 획득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암 환자들이 대구 경북 내에서 치료하면 되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수술을 서울로 가서 해야 된다 무조건. 그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형암들은 위암의 일기는 약 쓰는 거 저기서도 똑같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수술 똑같아요. 기법. 근데 이제 고형암이나 이제 많이 일으켜지는 위대장 이런 암들은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희귀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이제 치료하는 의료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지역 내에서 위대장 기타 등등 암 수술 다 할 수 있고 항암 방사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 소진하고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쓰고 그다음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서울에 서울대병원 근처에 방 한 개 얻어가지고 치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지금 문제라서 지금 지역 번역 내에서 그거를 흡수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암 환자 치료를 건너뛰어서 이제 암 예방과 관련된 거는 이제 암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암 관리 사업에서는 예방 플러스 암 환자 치료 중인 사람들까지 관리하는 게 암 관리 사업이고요. 또 특정 지역에 특정 암 발생이 있다, 높다. 그러면 뭐 때문이지? 이 지역에 뭐 때문에 이 자궁암만 높나? 폐암만 높나?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분석해서 관련되는 지역 특화 사업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암 생존자는 사업 이름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생존자, 암 치료가 끝나서 생존했는 사람들을 건강 문제가 바로 즉시적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통계랑 그 앞부분에서 교수님이 다 하셨던 내용인데 결론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술, 담배, 바깥 사회생활하니까 바깥 음식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폐암, 전립선암, 남성 호르몬에 의한 전립선암, 대장암, 이 질환이 많으면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는 유방암,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 폐암. 최근 들어서 폐암이 늘고 있다. 여자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프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죠. 이 갑상선이 요 시대에 요 때는 왜 늘었냐면 검사를 많이 해서 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말을 조금 자중할게요. 여기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중에 근거 빼박일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전화 올 수 있으니까 검사를 그냥 많이 해서 이게 많이 늘었던 거지. 이 시대에 요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의의를 크게 두지는 않아요. 이 치솟은 거에 대해서 코로나처럼. 근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형암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지방 이제 특정 체중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그런 암이다. 근데 쭉쭉쭉 계속 내려가는 암들이 있네. 그 핵심만 얘기하면 위, 대장, 간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국가암 검진을 보장해주니 일찍 발견해서 이제 그 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선종이거나 이럴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하니까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제 데이터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의료진 때 사니까 이제 이런 분석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22년도 건데 왜 지금 25년도에 22년도 자료가 하느냐. 발표 연도를 보면 24년 12월이다 그죠? 이게 최신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수랑 이런 게 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년 기준으로 22년째 최신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2년 남녀 기대 수명이 남자는 79.9세일 때 5명 중 2명, 37.7%가 암에 평생에 걸릴 수 있다. 5명 중에 2명꼴. 여자는 3명 중에 1명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22년 남녀 기대 수명이랑 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22년생 아니시죠? 네,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평균 79.9세까지 산다니까 이 정도 살겠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 데이터 보는 방법, 해석할 때 이제 항상 데이터 이제 레포트를 쓰거나 이럴 때 통계 기준과 이 목표를 끌어왔는 기준을 무조건 자료원을 잘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원을 본인들이 해석할 때도 이 목표가 나오게 되는 기준점을 명확히 알고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국물 문화가 많아가지고 사실 미국 나라가 햄버거 먹고 하면 그게 더 짜죠. 근데 우리가 위암이 더 높아. 왜냐하면
국이나 찌개, 국물, 거기에 이제 소금들이 뜨거울 때 느끼지 못한 짠맛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나 발생이 높지만,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저 학생들이 못 보니까 여기서는. 요 일본과 한국이 이게 높지만 볼만한 거는 사망률은 높지 않네. 다른 타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높아도 사망률은 낮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통계청에서 그 데이터를 구하고 나서부터 암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암이 왜 계속 심장질환, 뭐, 뇌혈관 질환 많다고 하지만, 이제, 암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암세포가 뭐 바이러스성 감염도 있지만, 나의 정상세포의 어떠한 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변형이, 세포 하나가 변형을 일으켜서 몇십만 개의 변형 1cm의 암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몇 년이 걸릴까요? 깸도 한번 때려보세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입 가리고 부끄러워요. 자, 이제 저 오늘 배워갑니다.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러면 1cm가 되는데 10에서 15년이 걸리는데 내가 술, 담배하고 막 안 좋은 운동 안 하고 살찌고 이러면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다. 근데 내가 암세포로 변형이 일어났지만 건강 식생활하고 난 운동도 잘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죽을 때까지 1cm에서 변화가 없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내 몸에 암세포가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이게 적정 이제 빨리 생겼으면 일찍 발견하고 뭐 생기기 전이면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데 그 고령이 이제 돼서 여기 이제 10대, 20대 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다 그죠?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이제 술, 담배 먹기 시작하니까 40대부터 이제 암이 발견돼서 이제 1호가 먹고는 다 1위가 다 암입니다. 여기도 안타깝지만 뭐 고의적인 자살이 너무 많은 게 지금 안타까운 한국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요 앞에 10대, 6대, 10대 미만 이런 때는 선천성 기형들로 인한 암 환자들인 거고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물들여지면서 이제 악성신생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암세포는 아까 그 돼지고리 땡냥 했죠? 빨간색 줄 쳤죠? 그래서 생기면은 소멸이 과연 소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의 영향을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장기들의 영향을 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데 안 생기는 방법을 나라에서 이제 보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암예방 생활 수칙 거기 지금 슬라이드에 한 개씩 다 끼워놨는 그게 암예방 예방 수칙 저희 애블릿 있죠. 10개명을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이고 매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은 의사들이나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한 원인이 더 많아요. 그러나 아까 간염, B형 간염이랑 헬리코박터, 뭐 HPV 바이러스처럼 밝혀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밝혀낸 것들 중에 여러 여기 지금 월드 캔서 리포트라고 IARC 있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의 모든 연구 자료들을 몇백만 건을 다 데이터해가지고 확인해서 이제 확인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음식하고 관련된 게 32%, 30%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성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백신 맞고 뭐 이제 이런 술, 담배, 음식은 이제 우리가 10개명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 성인 간호하고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유방암의 여성 호르몬 보지 방식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공부할 때 요거 뭐 알고 들어가면은 조금 쉽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워가는 게 남들보다 조금 수업 들어갔을 때 조금씩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밝혀진 것들에 한해서는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결론인 거고 그래서 이 10개명들의 해당되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올바로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에 오늘 요 종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솔직담백하게 작성해 주는데요. 오늘 본인들에 대해서 여기 아무 호구도 사는 거 이름 없으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암 예방 실천을 10개명 중에 몇 개 실천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축적을 해서 대구 경북의 대학생들이 술 한 잔도 안 마신다가 1%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음주 폐암을
담배 안 핀다 실천이 점점 여자가 늘어나고 있네.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야 저희가 그 관련된 후속 사업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문조사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조사해주고 인식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상시에 암 환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돼요. 그리고 암 예방 교육 만족도 조사는 오늘 제 앞에 교수님 강의, 제 강의 듣고 엄청 좋았네. 완전 좋았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강연 아닙니다. 그런 거 듣는 거니까 나중에 끝날 때 그거 조기 작성해서 가지고, 회실하시면서 반납해 주시고, 기념품 다 받아가시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10개명은 막 여러 가지 막 보셨을 거예요. 뭐 버스 타면 심혈관계 예방수칙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암은 소량의 음주도 피하기,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예요. 보통 어르신들 단주는 괜찮다, 세 잔까지 괜찮다, 뭐 한 잔은 괜찮다. 그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할 때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기.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세 잔보다 적게 일어나니까 이제 요 질병만 예방할 것 같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방했는데 암에 걸린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넓은 아웃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 예방 수칙을 지키면 치매도 지키고 이제 이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얼마나 알아보기 쉽게, 이제 딱 그림만 봐봐요. 글자 몰라도 해독 다 되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골 가면 아직 한글 못 읽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제 행사에 싹쓸 쓰면 안 되겠다. 이게 녹화되니까. 그, 행사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일일이 귀찮지만 일일이 지역민들 만나서 말로 설명하라는 하는 이유예요. 어른들은 텍스트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담배 피세요, 담배 피시지 마시고, 식생활 관리, 야채 많이 드시고, 이런 거를 꼭 구두로 캠페인성으로 맞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배 피면 안 좋은 거 알고, 담배 연기 맡으면 안 좋은 거, 1차 오면 담배 피는 거, 2차 오면 담배 연기 맡는 거, 다 알아요. 그죠? 이거 웬만상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담배 피면은 안 좋은 성분이 이만큼 있다는 것도 이거 니코틴, 대표적인 니코틴, 벤조피렌 이런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발암물질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럼 안 맡으면 안 맡을수록 좋겠네. 근데 또 여기 이제 실내 통계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젊은 시대에 태어나서 버스에 재떨이가 없지만 저기 교수님들 시대에는 버스에 재떨이가 다 있었어요. 버스에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교수님? 그래서 근데 그 시대에서는 많이 변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가 안 필 수 있게 좀 떨어졌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실내 의견도 많고 이제 뭐 산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관리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3차 흡연, 아까 교수님이 잠깐 지나가는 말로 3차 흡연 얘기를 했는데 담배 냄새나 후각적으로 전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담배 섬유나 내가 담배 피는 사람 옷에는 항상 일주일 넘게 가는 발암 물질이 배겨 있는 상태예요. 머리도 마찬가지, 머리카락, 모발.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 아빠를 둔 아이들이, 기관지염이 일반 아이들보다 두세 배가 높은 이유가 이것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어른들은 집에 가서 환복하고 샤워를 다 한 후에 아이들이 접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밖에 본인이 피지 않더라도 친구가 담배 피는데 옆에 서 있었다? 그러면 여기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여러분들 의료진 될 거니까 혹시나 담배 피는 남녀들이 계신다면 여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대구에서는 담배 길에서 잘 피는 거, 시내 가면 보이더라마는, 어쨌든, 가운 입고 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의료진, 기사 등등 병원 직원들이 가운을 입고 흡연장에서 담배 피는 거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흡연자들이 그 가운 안에 다 배겨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 취직하기 전에 담배 다 끊고 저희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3차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일으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차, 2차는 담배 냄새가 나니까 내가 피할 수 있지만 3차 흡연은 그게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일으킬 수 있는 폐암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방을 해보자.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채소과에, 이거 이제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문구들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문제는 있어요. 과일은 충분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채소는 충분히 먹고 과일은 적당히 먹어주면서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뭐냐? 자,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데 하루에 많이가 얼마예요? 3만 원씩 먹으면 돼요. 자, 과일은
이제 색깔별로 골고루 먹습니다. 그래서 각자 색깔별로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별로 다 골고루 먹되 손 위에 올라오는 야구공 크기만큼이 눈대중으로 100g입니다. 그랬을 때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먹고 3번 손 위에 올라오는 양만큼 한 끼 식사에 100g 내외를 먹으면서 400g을 먹는 게 원래의 기준, 성인 기준 야채, 채소 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먹으라 할 때 그 정도 양을 먹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야채 그만큼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먹는 양이 내 몸에 충분한 영양소를 준다라는 양은 그 정도다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야채를 골고루 색깔을 먹어야지 내한테 골고루 들어온다를 알고 있으면서 이제 400g을 섭취해야 섬유질이 30g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두고 일반 백미보다는 잡곡이나 통밀, 뭐 이런 잡곡류가 섞이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우유 식빵보다는 여러분들도 이제 베이커리 가가지고 빵 살 때 우유 식빵보다는 잡곡 호밀빵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 몸에 왜 좋은지에 대해서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그건 이제 심화학습으로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은 잡곡이나 고정 안 된 것들이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흡수됐을 때 자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자운동을 많이 일으키면 숙변제거나 내 몸에 잔존해 있을 수 있는 내 몸으로 들어왔을 수 있는 발암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켜주니까 흡수하는 시간을 줄여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암 예방, 숙변 제거가 되니까 비만 예방, 뭐 기타 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으면 잡곡밥이 좋다 해서 먹긴 먹는데 뭐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또 뭐 가시오가피물, 뭐 상황버섯물 이런 거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좋다고 끓여 먹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제일 좋고 현미나 보리물처럼 곡류를 끓인 물은 일반 생수처럼 먹어도 되지만 기타 상황버섯물 무슨 가지 같은 거 마른 가지 같은 거 끓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맛만 왠지 몸에서 좋아지는 느낌이지 이뇨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복하는 거는 좋지 않다. 자, 오늘 또 배우고 하고, 또 짠 먹지 않고 탄 음식 먹지 않는 거 알고 있지만, 짠이 어느 정도 짠 양이고, 왜 짠 음식이 안 좋으냐? 또 이제 설명하면, 우리 쉽게 설명할 때 그 얘기예요. 배추 절일 때, 김장할 때 배추 엄마들이 소금에 절이죠. 그러면 이제 소금을 펴놓으면은 물이 빠져나오죠. 배추에 있는 물이. 근데 우리 몸에 소금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자, 오줌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세포에 있는 수분 성분들이 혈장 성분이 혈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원래 있어야 되는 100만큼의 혈액이 아니고, 거기에 물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고혈압, 내 몸의 세포에 원래 있어야 되는 물이 탈수가 돼서 혈관으로 다 빠지니까, 인팍션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포 탈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타 등등 신부전물 포함해서 이렇게 다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소금 양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그러면 적정량일까? 그래서 원래 소금 집에 가서 엄마들이 국 끓였을 때 짜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엄마가 늙어서 미래가 잘못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노화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뜨거울 때 간을 하면 뜨거운 감각 때문에 짠맛을 느끼는 게 분화돼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국이 식고 난 다음에 소금간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소금간을 안 하고, 맹국으로 국을 떠서 먹는 사람 입맛에 맞춰 후추 치듯이 소금을 톡톡톡 쳐서 먹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커피 스푼에 약간 소복하게 담기는 정도가 하루 5g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엄마들 요리할 때 소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량을 쓰게끔. 그리고 젓갈을 어떻게 싱겁게 먹겠어요, 그죠? 근데 대신 3번 먹을 때 한 번만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양 조절해야 되고, 김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짜. 근데 이제 그 짠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고요. 자, 알았네. 오늘 4쪽, 5쪽 먹으면 벌써 소금을 1g, 2g 먹었네요. 그래서 김치를 한번 꺼내가 먹을 때 너무 집에 한 포기씩 꺼내가 썰어 먹는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파는 김치가 적은 것 같으면서 그 양이 맞는 거예요. 그거 막김치 나온 거 있죠. 그리고 한 번씩 컵라면 먹을 때 사는 양 보게 비싸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양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타오면은 이제 썩새나 굳이 구워서 먹고 싶으면은 이제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어야 되지. 숯불이나 이제 이런 직화구이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안 좋은 거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생성돼서 안 좋다. 그래서 탄 음식에 궁금하더라고요. 탄 음식에
고기를 했는데 요거만 탔어. 아깝잖아요. 그 이제 자르고 나머지 부위는 괜찮다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부분은 피하고 먹는다. 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량 음주도 피해야 되는 한 잔도 안 되는데 뭐 소주나 한 잔 되고 맥주는 두 잔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작들이만 봐도 알겠죠. 이 골뱅이 되기 싫으면은 이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술이 들어갔을 때 왜 안 되냐? 이제 이 많은 암들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의 술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학생들 동원해서 낼 때 이제 요거 많이 내요. 한 하루에 술 한두 잔까지 된다. OX 키는데 어른들 다 O 하거든요. 안 된다. 이제 그거 이렇게 교육해주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회 있다. 운동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냐. 자, 세 번째, 그 학생, 그 남학생 운동해요? 몸 좋은데. 네, 운동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유산소. 그냥 좀 걸어가. 유산소 운동이지. 근데 내가 그냥 걸어가는데 땀도 안 나고 숨도 안 차면 운동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하루에 이제 권장하는, 표준적으로 권장하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준은 30분씩, 노약자 같은 경우에 30분씩 5일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근데 여러분들처럼 젊은 나이는 이틀에 한 번 1시간 하든지 주 5회씩 30분 해도 됩니다. 그 유산소에 한해서.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할 때 대신 그냥 산책하듯이 설렁설렁 걷거나 우리 밥 먹고 배부르니까 한 바퀴 걸을까?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 산책이다. 대신 땀이 나고 이마에 동글동글 땀 맺히고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찬 정도를 중강도라고 합니다. 중강도 운동을 그 정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처럼 막 뛰는 것도 하고 고강도 숨 헐떡거리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 정도는 고강도면 25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끔 적정량의 운동하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다, 그죠?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요약해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분씩 이렇게 이거 산책이 아니고 이렇게 개를 보세요. 큰 개죠? 이걸 잘 봐야 돼요. 큰 개를 끄집으려면 보폭을 크게 걷든지 빨리 걸어야 되죠. 그래서 30분인 거예요. 이게 끄집으면서 작은 개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하고 이제 150분을 하든지 고강도로 25분씩 3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끼고 있죠. 근데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근력 운동은 그 일정 부위의 근육을 반복적으로 써서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근육 운동. 그래서 그 두 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집 앞에 뭐 동네나 이런 데 요새 기구 설치 잘 돼 있잖아요, 공원에.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한 개를 5분에서 10분 하든지 뭐 10개, 15번씩 3세트 하든지 그래야 제대로 된 근육 운동인데 몇 번 허리 휘졌다 내려오는 거는 이제 운동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특정 부위의 근육을 써서 하는 요것들을 잘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집에서 걷기 운동은 잘해.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40대 이후부터는 40대, 50대도 기본 운동 베이스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하루에 10,000보를 걸을 필요 없어요. 10,000보를 목표로 하면 안 돼요. 3,000보를 걷더라도 숨이 나고 땀이 나면, 숨이 차고 땀이 나면 운동인 것이지, 10,000보를 걸어도 땀이 안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되게 낫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알림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고, 심박수 이제 계산하는 법 우리가 한 번씩 맥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TV 같은데 드라마에서 잘못돼가지고 막 맥박 재는데 막 장근이 그 사람 나고 엄지손가락 재고 이런다고 그죠? 그 엄지손가락 재는 거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맥박이 크게 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부정맥이나 자신이 운동의 적정량의 최고 심박수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야겠죠.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뺍니다. 그랬을 때 7, 80%에 해당되는 운동량, 운동할 때 최고 심박수가 됐을 때는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게 운동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 하는 방법이 적정 체중이 얼마이냐. 이제, 자, 통통합니까?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자, 이게 나라마다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우리 이제 굳이 저 연세 드신 분한테 25 미만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육 소실과 지방 소실과 함께 근육도 함께 소실될 수 있어서 그래서 25만 넘지 말자의 기준으로 운동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학회 기준의 형제는 이렇게 23에서 24.9가 과체중으로 들어가 있으나
지금 이제 우리 소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이렇게 체중이 늘면서 이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30부터 비만이 막 이렇거든요. 근데 나는 미국 가면 나는 스몰이야. 근데 나는 베트남 가면 3X 라지예요. 속상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인데 이제 요게 이제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25만 넘지 않도록 그렇지만 너무 저체중도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적정 체중 관리를 이제 키로수 이거 언제 곱하고 있겠어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 나갈 때는 자 본인 키랑 몸무게를 연결해 봅니다. 초록색 선이 제일 좋고 여기 요 연한색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빨간색이나 하늘색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 지표도 키하고 몸무게 예를 들어서 지방은 나는 몸무게가 과잉이야. 근데 지방은 적고 근육은 많아. 또 반대로 나는 날씬한데 지방이 많고 근육은 없어. 반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인바디 측정에서 내 몸에 맞는 근육량과 지방 분포량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인바디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요 척도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암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을 그나마 밝힌 것들 중에 뭐 비형 간염, 예를 들어서 간염 보균자가 간염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간경화로 갔다가 간암으로 가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라고 사실 많이 부르는데 학회명은 빈유두종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빈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걸리는 암이 자궁경부암이에요. 그랬을 때 자궁경부암 말고도 남자들한테 그 항문암이나 사마귀암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문구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들은 예방접종을 맞으면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이제 암을 예방하는 길이다라는 거를 알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알리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B형 간염 환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80년대 초반에는 보면 인구의 7, 8%예요. 100명 중에 7, 8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회용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눈썹 야매 시술할 때 눈썹 칼 똑같은 거 계속 쓰고 뭐 그 치매도 이거 치아도 치과 가면 비싸니까 야매 시술도 있고 침구멍도 있어가지고 한의원 같은 데 침도 막 제하려고 했었고 그때는 이제 B형 간염 그 현행성 간염을 계속 일으키면서 던졌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BCG 맞추고 이거 간염 예방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종 마지막 데이터는 2008년까지 확인됐는데 일단 2.9%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혈액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우리가 칫솔은 개인적으로 잘 쓰는데 남자들 면도기 집에 아빠랑 같이 쓰는 거 많죠? 같이 안 써요? 면도기 아빠랑 같이 안 써요? 레이저 아주 세련됐네. 그래가지고 면도기를 따로 써야 되는데 면도기 같이 쓴다든가 특히 손톱깎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따로 써야 된다는 이제 우리가 계몽 활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순서를 맞춰줄 때 맞춰라 제발. 집에 여기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여동생이 아직 요 나이에 해당되거나 뭐 아니면 친척 여동생이든 뭐든 해당되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지금 원래 여기 24년 기준으로 돼 있는데 25년 기준으로는 2007년생에서 2013년생이겠다, 그죠? 그래서 요 학생들한테는 그거 이제 여학생들한테는 나라에서 무료로 3가 백신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 나이가 벗어난다.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맞는다. 이게 근데 백신의 효과성도 성관계 전에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효과가 제일 좋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안 맞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40이든 50이든 그래도 내가 이거 맞고 싶으면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는 암의 발생 걸릴 확률이 낮대요.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들도 맞고 싶으면 30대 이후로도 맞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가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때 맞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요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상이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 26세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을 때 맞고 본인 돈 주고 맞으면 세 차례, 한 번 맞을 때 15만 원 주고 세네 번 맞아야 돼요. 그래서 45만 원을 돈으로 준다 하면 네 돈에도 다 받을 텐데 이게 맞춰준다 하기 잘 안 맞는데 그리고 여성 계몽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자녀를 이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맞추면 제일 좋고 여러분들도 지금 친구한테 맞았나, 니 맞았나, 안 맞았다 하면 같이 맞으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 맞는다고 해서 100% 예방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대 이후부터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성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미루지 않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았더라도 걸렸을 때는 일찍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학생들끼리 이게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거 검진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제 뭐 친구들하고 검진 받으러 가는 그런 문화가 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인식 전환이 좀 돼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학 관련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정신과 진료 보는 거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또 연예인들 나와서 나 공황장애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하니까 정신과 진료 보는 게 아무렇지 않아졌지. 뭐 감기에 걸리면 내과 가서 약 찍듯이 정신이 불편하면 정신과 진료 볼 수도 있고 뭐 산부인과도 대학생이 가도 뭐 이렇게 이상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다는 뭐 백신 맞으러 왔을 수도 있고 검진 받으러 왔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전한 성생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원경부가 5월 달에 이제 행사 있는데 상지 가톨릭 대학교는 저희랑 대구에서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내 캠페인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기 가서 하겠지만 오늘 여기 계시는 학교 대구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제 뭐저 체육대회도 있고 뭐 축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이 대학생 계몽도 조금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번에 보건대 나가가지고 콘돔도 나눠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콘돔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HPV도 원래는 여자들만 맞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맞아요. 남자들도 원래 지금 선진국에는 남자들도 다 나라에서 맞춰줘요. 왜냐면 나는 실컷 내고 한다고 백신 맞았는데 남자들은 그걸 안 맞아서 얘들이 성관계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한테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남자들도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질환들을 같이 예방하기 때문에 이거 항상 얘기할 때 교수님들 하는 말이 이 음경암, 항문암 걸린 사진들을 보여줘 보면 남자들도 다 맞을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고 계속 이제 심화학습 할 때는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남자 강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개몽되어 있는 전문인들로서 맞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장에 가면은 뭐 외화물들을 다룰 때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이제 산업장 교육 받을 때 뭐 귀찮지만 꼭 착용해라. 이제 뭐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호사 선생님들은 뭐 병원에서는 워낙 MSDS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집에 엄마나 아버님께서 이제 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면 귀찮아도 좀 잘 피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기검진 이제 검진률이 대구 경북이 꼴찌예요. 경북은 이제 17개소 중에 조금 올라왔는데 대구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16위를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래서 검진도 어쨌든 그 국가암검진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 정도 조기 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다, 좋은 검사다라고 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검진을 받는 국가암검진이 있다는 걸 여기서 알고 있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 학생 강사들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검진을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 홀수년도생, 딱 오늘 2025년생인데 엄마 아빠가 홀수년도생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79년생, 뭐 75년생,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원래 검진 연도예요. 2년에 한 번 해주니까. 그래서 엄마 검진 받았나, 아빠 검진 받았냐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이 1cm가 되기 전까지는 무증상이고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이거는 자각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꼭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검진은 볼까요? 위암은 만 40세 이상이면 남녀 보장해 주는데 비수면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본인이 수면약, 나 비수면으로 도저히 못 보내서 못 삼키겠어 하면은 본인이 약제 부담하면은
이제 비수면으로 내시경할 수 있습니다. 간암은 자, 여기서 집중적으로 볼 건 간암과 폐암은 특정 고위험군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 홀수면도생이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간암은 만 40대 이상으로 남녀 중 간암 고위험군인데 간암 고위험군은 뭘까? 강경변증, B형 간염 항원의 양성인자, C형 항체 양성인자. B형 C형 간염에 걸렸던 적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간은 6개월 전에 괜찮았어. 6개월 만에 봤는데 간이 이만큼 암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6개월마다 간 초음파를 공짜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받으면서 간 초음파 받고 그 AFP 검사를 하는데 주의할 것은 간 초음파가 6개월마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췌장까지 깊이 봐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간암 검사 10분 6개월마다 받고 있었는데 췌장암 걸린 분들도 많거든요. 뒤에 있어서 다 같이 보는 줄 알았는데 못 봤어. 이제 그런 것들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집에 간암이 올라 검진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 번씩 췌장적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자, 나머지는 다 2년인데 대상은 1년이네. 50세 이상 남녀는 그 스툴오비 검사로 대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스툴오비 검사가 1년에 한 번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검사상 사실 요새 수세식병 있으면서 이거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날락하거든요. 그리고 대상 내시경 받지 이거 누가 저거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단 그러면 내가 분변 검사 안 받고 대장 내시경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서 보면은 대장 스트로비 대변 검사 안 한 걸로 대구 경북의 검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귀찮지만 오빠들이 귀찮지만 공단이 전화해서 나 원래 이거 분명 검사하는 연도인데 나 해야 되는데 나 원래 대장 내시경 했어 라고만 연락해줘도 분모에서 빠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진율의 통계에서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귀찮지만 연락해줘라. 이제 이렇게 교육하기도 하고요. 유방암은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이제 맘모그래피 하고, 자궁경부암 팝스미 2년마다 이제 하고, 폐암은 볼까요? 54세에서 74세. 집에 아빠가 담배 피는데, 아빠 솔직히 몇 살부터 폈어? 폈을 때, 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폈어. 오늘 19세 때 폈어. 49세야 지금.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면은 30감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진 자는 그 저설량 시트를 2년마다 나라에서 공짜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검진을 일반 검진 뭐 이런 걸 안 받아서 모르지만 검진을 받으면 자가 검진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암 검진 담배 피우는 거를 한 값씩 피면서 반 값씩 핀다던가.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적어야 30감년이 계산되면서 공단에서 폐암 검진 대상자로 지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을 때, 물론 직업군 때문에 이거를 30감년이 절대 들키면 안 돼. 이런 사람 아니면은 솔직하게 적어가지고 검진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알았다, 그죠? 그래서 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들은 각자 나이에 해당될 때 하는 걸로 자, 처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야지 이거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앞에 것도 다 마찬가지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암세입병자 통합지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민생영화 통합지지 사업은 그 치료가 끝난 사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 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5년 완치자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암 치료가 끝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차원에서 요거를 암 치료 받은 사람은 이걸 무료로 이용해라. 이거를 이제 알림하는 그런 역할들도 여러분들이 홍보 캠페인에 가서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면은 우리가 이제 대상자한테 당신 무슨 암종이고 요새 어떤 물병관리 남아있노 이런 거 해가지고 1대1로 이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리닉 진료로 연결한다던가 저희가 이제 주에 상시 개설되어 있는 이런 운동 프로그램들이 와서 참여만 하면 무료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집에 암 환자들 건너 다 있죠. 그래서 뭐 친구 엄마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병원 가면은 이거 치료병은 상관없어요. 대구 경북에 사는 사람이면 암 치료 끝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더라. 공짜로 이용해야 알아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림하는 역할들도 여러분이 해주고 있고, 네, 암 치료를 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 끝나고 일상생활 복귀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 복귀율이 30% 미만이래요. 그래서 대기업처럼 그 치료 기간을 보장해주고 휴직을 주는 기간이 얼마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암 치료 끝나고 직장에 돌아가면 편견적인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상처들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암 치료를 했던 걸 숨기고 이런 사회 문화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활동도 같이 여러분들이 앞장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요약 좀 끝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